자, 트럼프의 점 역의 공포 2차 전지주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 밸류 체인에 또 속하고 있는 2차 전지주가 연일 하락하면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아닌 AI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로 좀 주가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2차 전지 약세가 트럼프의 지분이 가장 큰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창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2차 전지 연일 하락세가 뭐 트럼프에 대한 지분이 제일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도 다 존재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가장 많다고만 좀 부각받는 건가요? 전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애초에 지금 산업의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조금 더 센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뭐 리비안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ESS 대장이죠. 플런스 에너지도 이제 전일 트럼프 관련된 부분에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5%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좀 반등 기조들이 좀 나왔습니다. 만약에 트럼프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널리스트에서 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출하량이 늘어난 그런 일부 이슈가 있었더라도 이제 리비안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10%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뭐 4, 5%씩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2차 전지가 무조건 안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나 이런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투자 집행이 가장 많이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뭐 IRA 법안에 대한 폐지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고는 있지만 근데 또 그게 공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보면 어느 정도 또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들어왔었던 공장에서 활동도 하고 그 투자를 한 회사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쵸. 관세랑 감세, 보호무역주의로 가려면은 어쨌든 자국 내에 이런 생산 기지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배척을 해버리면 그런 이제 보조금 혜택을 기대를 하고 공장을 지었던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안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 미국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배터리 업체들에서 이런 기조들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조들 또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들 지금 계속적으로 산업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해결이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된 것처럼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얻어맞은 거는 막상 실질적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제한적일 것이고 역설로 더 안 좋은 네. 끝이 지나가면은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의 그 턴하는 흐름 그리고 넘버가 나오는 그 부분을 캐치하는 게 2차 전지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좀 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메인이 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풀어가는 게 제일 먼저인데 그게 좀 2차 전지에는 전기차 판매량, 리튬 가격 반등, 실적에 대한 기조 등이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영향은 one of them이지 그게 큰 맥락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른 코스피가 좀 8% 가까이 좀 오르는 동안 올해 코스닥은요 오르기는커녕 지금 3% 넘게 하락하는데 배경이 쏠립니다. 아니 2차 전지의 하락세, 이 코스닥의 약세 때문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유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말이 바뀌었죠. 2차 말이 전지의 바뀌었다. 약세가 코스닥을 하락을 만드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네. 2차 전지 반도체 두 개의 섹터가 시가총이 큰데 네. 뭐 특히 에코프로 BM, 뭐 엔캠 등등이 그쵸. 상위권에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 엔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연초 고점 대비해서 50% 밀려 있어요. 뭐 에코프로 거의 연 저점 갱신하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코스닥이 코스닥이 밀린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밀리면서 코스닥이 코스닥도 빠지게 되는 거다.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IRA 관련해서 엄청나게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투자한 회사들이
뭐 반발하지 않겠느냐. 뭐 그 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도 있는데 쉽게 하기 힘들다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또 더 큰 힘이 있죠. 무조건 들어와.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이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일단 여기도 공장 지어. 안 지을 거면 나가든가. 어. 돈 안 줄 테니까. 이건데 트럼프는 이제 돈도 안 줘. 그냥 일단 지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보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워낙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트럼프 정권 시절에 보면은 뭐 이런 그 수정법, 이 전기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비 규제죠. 연비 규제를 좀 폐지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한 2년 정도 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뒤늦게 정착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70%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특단의 결단을 내린다면 민주당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어떤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좀 수혜주 혹은 피해주, 피해주가 정말 피해주인지 수혜주가 정말 수혜주인지를 좀 수혜주인지는 확인해 모릅니다. 봐야 된다.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일기 정권에서 흐름들을 이어간다라면 이게 수혜주고 이게 피해 업종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들, 아무리 실적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안 좋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2차 전지는 실적도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좀 더 하락세가 나오면 코스닥 더 빠질 수 있다가도 좀 보시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어. 거기다가 뭐 오늘처럼 뭐 2차 전지 반도체 같이 빠지게 된다면 뭐 그나마 오늘은 좀 버텨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저께 같이 뭐 1%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하락세 깊어질수록 코스닥은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좀 더불어서 일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수혜주, 피해주 찾기에 대해서 분주한 만큼 잘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또 포인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리튬, 이게 하창훈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리튬 가격도 반등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리튬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지질원자연구소에서 2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경북 울진, 충북 단양 등의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장돼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리튬이 국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좀 처음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능성, 국내 리튬 광산 발견에 대해서 주가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 주가 영향들도 좀 궁금해요. 네. 여기에 좀 반응을 할까요?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인생도 타이밍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인생도 그렇죠. 타이밍이죠. 네. 리튬 발견도 타이밍이다. 어.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다. 네, 안 너무 좋은 늦었죠. 쪽이네요. 네. 아니요, 안 좋은 건 아니죠. 네.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가스전도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 네, 너무 너무 늦었다. 늦었다. 좀 빨리 했으면은 더 좋았을 뭐 텐데. 어마어마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도 파봐야 돼요. 제가 기사를 열심히 또 찾아보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리튬을 만드는 그 최저치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수치가 최저치가 조금 더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저 기준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300m 정도 파봐서 그다음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시초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발할 거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던 리튬 가격이 확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뉴스죠. 우리나라에서 와 드디어 막 원자재가 또 나온다 막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너무 많아요, 리튬이. 리튬은 너무 많고 수요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모르지만. 히든 카드가 될 수는 네. 있지만 지금은 히든 카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뭐 나중에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부분에서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왕고래나 이런 쪽으로 먼저 좀 포커스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나쁘지는 않은 뉴스지만 조금 이렇게 묵혀놔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장독대에 좀 잠깐 넣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이벤트가 터질 때 다시 네. 한번 꺼내본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히든카드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타이밍이 좀 늦은 건 아쉽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골든카드로 좀 한번 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 2분기 실적 확인 후 주가 반등 가능성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 대표님이 좀 잘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투자 전략 우리 어떻게 세워갈까요? 뭐 사실은 저는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올해 좋게 말씀드린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들 어쨌든 지금 전기차가 새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몇 킬로 갑니까? 몇백 킬로 갑니까? 또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이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필요하다. 또 전고체로 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 관련해서도 전 트럼프가 뭐 모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막진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SS는 뭐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ESS라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관점은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앞으로 올라갈 거 뻔히 알고 있지만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뭐 등등 저는 계속해서 저점 깰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안고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까지도 얘기하실 만큼 2차 전지 진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ESS 시장에서는 압축해서 종목 선별 좀 해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창한 본부장님 그러면 어떤 또 섹터 종목을 또 원픽하실지 궁금하네요.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부터 삼진 L&D,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까지 질비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오늘장 담아볼 2차 전지주는 과연 어떤 걸까요? 네, 또다시 업술부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이 2차 전지 오늘장에 담아볼 종목으로 업술무를 선택하셨는데 네. 사실 업술무를 좀 이 정도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업술무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바로 2차 전지를 강력하게 담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산업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봤을 때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 배팅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만약에 바닥권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생각에서 산업의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 이게 굉장히 좀 큰 자금이 묶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술주들이 좀 일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주도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오늘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핫하게 튀어오르잖아요. 그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산업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갈 때가 이렇게 낮은 쪽에서도 또 높은 쪽에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런 시점에서 산업의 어떤 특정한 방역성이 나오지 않는 쪽에 자금을 벌써부터 좀 대규모로 배팅을 한다? 이거 좀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잘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들이 안 나왔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고 내 계좌는 차츰차츰 굉장히 좀 조금씩 지지부진해진다라는 그럴 거죠. 수밖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잡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 어차피 전기차나 2차 전지 산업은 결국엔 저도 앞으로는 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 산업의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길게 갈 거예요.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2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 그쵸. 기간이 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분명 사이클이 온다면 연 단위 이상으로는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실 필요도 없고요. 최바닥에서 잡는 것은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들에서도 욕심입니다. 그거는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고 엄청난 공부가 수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당연한 거지만 운까지 좀 맞춰줘야 그런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추세가 명확하게 돌린다거나 아니면 실적의 넘버가 확실하게 찍히면서 증권가에서도 와 이제 이 정도면 진짜 터널이 지났다.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일 때 보자. 네, 고를 때 아. 보셔도 늦지 않고요. 고를 때 선택을 네. 하시면 대장주를 고르시기는 되게 쉬울 거다라는 점. 물론 미국장으로 가면은 테슬라도 괜찮고 저는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ESS 대장도 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넘버가 찍혀요.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미국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물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역시 예리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증권사에서도 괜찮다라는 뭔가 리포트가 나올 때 봐도 늦지는 않다라는 게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또 시각이었고요. 지금 돈 자금이 쏠릴 때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